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6번째인데요. 이번에는 확인된 건 전염력도 없고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미국 플로리다주 내에서 지금 6년 된 암소 한 마리에서 네. 비정형 광우병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인데 이게 어떤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 광우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정형, 정형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비정형인데 비정형은 늙은 소에게서 자연 발생적으로 광우병이 생겨서 광우병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소, 뇌 해면상, 뇌증 네. 이게 이제 뇌의 특정 부분이 흐물흐물해졌다가 구멍이 뚫려서 소의 성격이 광폭해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위험하죠. 2008년 광우병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정형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합니다. 감염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동물성 사료를 주로 먹였을 때 소가 소의 특정 부위로 만든 사료를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정형은 좀 위험하지만 비정형은 이게 자연 발생이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다만 그렇군요. 해당 소만 잘 처리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의 우려와는 좀 온도차가 큰 그런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광우병에는 비정형, 정형이 있는데 네. 이제 정형의 경우는 이제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네. 더 위험하고요. 이번에 발견된 거는 이제 비정형, 이제 늙은 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광우병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이제 덜 위험하다 그런데 이런 여기서 조금 말씀이셨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 소는 몇 살이 되면 늙는 걸까요? 아, 그 예, 생각은 또 못 해봤습니다. 소의 수명은 20년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생한 소는 6년 된 소라고 아까 아, 말씀하셨고요. 예. 그리고 광우병이 대체로 4년, 5년 된 소에게서 많이 나오거든요. 2008년 이 광우병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소는 30개월 미만이에요. 네. 그런데 60개월 이상 된 소, 5살 이상 된 소는 육안으로 쇠고기나 뼈를 봤을 때 네. 연령 측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네. 더 나이 많은 소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상당히 검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그렇군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의 설명이 이러이러하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검증을 할 방법은 딱히 또 없는 거군요.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먹거리이기 때문이죠. 이 식탁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일 텐데 지금 이제 정부가 뭐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뭐 어떤 조치들을 내놓긴 했나요? 네, 농림축산수산부를 이제 필두로 해서 네. 이제 뭐 식약처라든가 관계 부처들이 모두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게 일단 우리 스스로는 검역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3% 정도를 이 현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샘플링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30%까지 늘리기로 해서 아. 검역에서 현물 조사의 비율을 10배 늘리는 것은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인데 이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요청하는 정도밖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원산지에서 이 문제를 좀 잘 처리하고 우리는 안심하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수입 국가인 우리는 우리 이제 세관 라인에서 네. 결국 검역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역을 강화해서 뭐 10배로 늘린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 전수조사는 불가능에 네. 가깝고요. 전수조사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고기의 연령을 만회하나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속인다든가 하는 경우엔 우리가 적발할 방법은 거의 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즘 들어서 지금 미국산 쇠고기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소비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들 즐겨 드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출 국가, 쇠고기 네. 수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원래 재작년까지 3위였어요. 아, 일본, 멕시코 네. 그리고 우리나라였습니다. 예. 2012년 한미 FTA 이제 체결 이후에 급증을 했는데 이제 그게 멕시코가 3위가 되고 우리가 2위가 돼서 그렇군요. 일본과 우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뭐 이제 일본이 9만 톤, 우리가 8만 톤 이런 정도 이제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와, 인구로 보면 네. 정말 우리가 많이 수입해서 맞습니다. 먹네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의 이 쇠고기 소비량으로 봐도 네. 과거에는 호주산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주산을 미국산이 압도해서 국내 뭐 1위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해 보니까 12월을 빼고 1월부터 11월까지 10억 달러 이상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미국에서 지금 광우병이 발견된 게 총 6번째 맞죠? 맞습니다. 네, 이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 역시 이제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긴 한데 그 입장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직은 이 검증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광우병이 오래된 질병이 아니라 예. 1986년에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돼서 네.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들어와서 이번이 6번째입니다. 아. 그러니까 2003년, 2005년, 2006년, 2012년, 2017년 이게 5번이 있었고 바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이제 6번째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안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비정형과 정형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발생했는데 플로리다는 미국의 10여 개가 되는 우리나라의 쇠고기를 수출하는 지역 중에 다행히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비정형이라고는 하지만 정형이 이제 유행을 한다든가 지금의 빈도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18년 동안 6번이면은 네. 사실 뭐 3년에 한 번 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내 한우협회가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데 처음엔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는 한우와 좀 고가의 한우와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서 경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우 이 업체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읽어보고 나면 한우가 뭐 깨끗하고 이제 미국산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쇠고기 전체가 매도된다는 거예요. 쇠고기 이 광우병 사태가 벌어지면 쇠고기 전체에 대한 소비가 준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타격은 오롯이 또 한우 업체가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일리 있는 항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역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지에 뭔가 좀 수입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이프가드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이 한미 협정으로 왔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이 광우병 촛불 집회가 이제 대대적으로 열렸었는데 저도 당시에 뭐 현장에 취재 가기도 했는데 네. 이 촛불 집회 이후로 도입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한번 보면요. 쇠고기 수출국에서 소해면상 뇌증, 그러니까 광우병이 네.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요.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중단이 됐다, 수입이 중단됐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중단된 같아요.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저 경우가 국내법이에요. 네. 국내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이냐. 예를 들면 이게 비정형으로 이 브라질산 쇠고기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입 중단 조치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정형 광우병이 발병했을 때 우리가 수입 중단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에 대해서는 한미 협정에서는 저 국내법이 미국산 쇠고기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네. 스스로 알아서 검역을 강화하는 것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다가 우리가 서면 자료를 요청하는 조치 외에는 일시 중단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가장 걱정을 많이 한 게 미국산 쇠고기였는데 사실은 2012년 이후 지금 6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는 급증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그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높아진 것인 만큼 미국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수입 규제나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와야 한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미 FTA 규정에 따라서 미국 쪽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을 중단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 네. 우리가 수입 금지를 내릴 수는 없고 이번에도 역시 수입 금지 조치는 네. 내려지지 않았죠. 혹은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해 오는 쇠고기에서 네. 광우병이 발발한 게 확실한 경우에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번 경우에는 미국의 해명을 듣고 비정형이고 네. 플로리다에선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위험성만 가지고 수입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우리의 권한을 조금 더 확대하고 되찾아오는 어떤 법적인 노력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네, 대목입니다. 지금 평론가님이 지금 우리가 자체적인 이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시면 한미 FTA 재협상을 미국이 요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이 요구하는 문제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의 농축수산물 업체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반대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시장에 마음껏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재협상을 했다가
공산품에 대해서 한국이 열어주는 대신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닫아버리면 네. 우리의 수출은 더 어렵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만족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적어도 축산물은 미국이 유리하고 우리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네. 그리고 지금 한우 소비는 점점 타격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광우병은 국민의 먹거리 건강과 안전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조심스럽게 풀어야 되는데 네. 한미 FTA가 포괄적인 협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서만 강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험이 지금보다도 높아진다면 미국에서 너무 광우병이 빈발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사태 정부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